안녕하세요. 파생 상품의 세계를 흥미진진하게 파헤치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금리 수합의 가치 평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니, 처음에 분명히 가치가 0이었던 계약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달러짜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빵원이었던 계약이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금리 수합의 세계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원리를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수합 계약이 왜 0에서 시작하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가치 평가의 핵심 열쇠인 FRA라는 걸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직접 예시를 가지고 계산도 한번 해봐야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치가 생겨나는지 그 원리도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엔 핵심 요약과 함께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수합 계약이 딱 체결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금리 수합은 처음 시작할 때 양쪽 모두에게 완벽하게 공정한 게임으로 설계됩니다. 누구 하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순간에는 서로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정확히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0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가치가 생기는 걸까요? 그쵸? 자, 바로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 수합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말 그대로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한쪽은 우리 이만큼만 내자 하고 고정된 이자를 내고요. 다른 한쪽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변동 이자를 내는 구조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금리 수합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계약 여러 개를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개별 선물 하나하나가 뭐냐? 바로 선도금리 계약. 영어로는 FRA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수합이 미래 여러 시점에서 이자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교환 약속 하나하나가 바로 FRA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머리 아픈 내기 그만하고 직접 숫자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야 이거구나 하고 감이 확 오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원금이 1억 달러짜리 계약이에요. 우리는 연 3% 구정금리를 받기로 했고요. 대신 상대방한테는 변동금리, 여기서는 SOFR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 수합 계약 지금 당장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일까요? 계산은 아주 간단한 4단계로 끝납니다. 첫째, 우리가 받을 고정금리 현금 흐름을 쫙 계산하고요. 둘째, 우리가 내야 할 변동금리 현금 흐름을 예상해서 계산합니다. 셋째, 각 시점마다 받고 내는 돈을 빼서 순수하게 남는 돈, 즉 순현금 흐름을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래에 생길 돈들을 전부 현재 가치로 짠 하고 바꿔서 더해주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는 고정 현금 흐름은 3%로 딱 정해져 있으니 계산이 쉽죠. 근데 우리가 내야 할 변동 현금 흐름은 미래의 일이라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의 금리, 즉 선도금리를 가져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표를 보니까 뒤로 갈수록 우리가 내야 할 변동 이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렇게 각 시점마다 남는 돈 혹은 모자라는 돈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할인 계수라는 걸 곱해서 전부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재 가치들을 전부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죠? 네, 플러스 29만 2천 달러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분명히 시작은 0이었는데 지금 이 계약은 우리에게 29만 2천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가치 있는 계약으로 변한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가만히 있던 계약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장의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기로 한 고정금리는 3%인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4%까지 오를 것 같다고 기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3% 받고 4%를 내줘야 할 판이니까 손해겠죠? 그래서 그 기간의 가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금리가 2%로 떨어질 것 같다고 기대하면 우린 3% 받고 2%만 내면 되니까 완전 이득이죠? 그때는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이는 막대 그래프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개별 FRA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그림처럼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처음엔 좀 이익을 보다가 나중에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죠. 반대로 오른쪽처럼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수합 전체의 가치는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이 막대기들을 전부 다 더한 값, 그게 바로 이 수합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촥 정리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내용 이 세 가지만은 꼭 가져가세요. 첫째, 금리 수합은 뭐다? 네, FRA라는 것들의 묶음이다. 둘째, 그래서 수합의 가치는 뭐다? 미래에 주고받을 모든 돈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값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가치는 왜 변한다? 시장의 금리 기대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예시랑 반대로 여러분이 고정금리를 내고 변동금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앞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수합의 가치 평가를 넘어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SE였습니다. 감사합니다.